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외가 통급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5,068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적자 폭이 늘었다고 4일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 적자는 강제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공사 손실 충당금 및 고정비 부담, 그리고 재고자산 드릴십 5척에 대한 평가 손실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삼성중공업에서 공시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해양 프로젝트 감소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5%가 감소한 1.6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일회성으로 4,400억 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고정비 부담에 따라 668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가 인상으로 1,190억 원, 신규 수주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1,230억 원, 드릴십 평가손 등으로 1,9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제가 인상 부분인데요. 철광석 등 원자재가 인상으로 강제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강제비보다 2배 이상인 톤당 5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분기에 해당하는 선박들의 강제를 구매하는데 수주할 때 당시에 계획한 강제가보다 톤당 5만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강제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인상된 단가로 잔여 물량 및 견적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차질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되 그 영향은 지금보다 적다라는 뜻이므로 앞으로도 강제가 인상에 대한 차질도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주에 따른 공사 손실 충당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비 부담 등을 반영한 결과 신규선 공사 손실 충당금 1,230억 원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수주 성가가 오르고 있고 최근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컨테이너선 외에 다른 선종들은 선박을 건조하는 데 투입되는 원가보다 싼 가격에 선박을 수주하였다는 이야기겠군요. 따라서 올해 건조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적자 수주를 한 것이며 적자 수주에 따른 손실 금액들도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반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적자 수주를 했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선박을 수주하지 않아서 생기는 설비와 인력에 투입되는 손실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조선소들은 고정비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자 수주를 하는 쪽이 손실이 더 적을 때에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선부터는 선가가 오른 금액으로 수주하였다고 하니 유조선, LNG선 등 다른 선박들고 선가가 급상승 중에 있으므로 향후 공사 손실 충당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올해 수주한 선박들 중에 공사 손실 충당금이 설정된 선박들은 내년에 건조되므로 내년도 실적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드릴십 평가손 등으로 2,140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척의 드릴십을 아직 매각 임대를 위해 협상 중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5척의 드릴십의 자산 가치가 1,190억 원만큼 더 떨어져 손실로 반영한 부분이 있었으며 드릴십 매각을 진행하였던 초기 대비하여 현 시점의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환차손만큼 손실이 이루어진 금액 950억 원이 발생하여 자산가치 하락분 1,190억 원과 환차손에 따른 950억 원을 합한 2,140억 원을 드릴십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십 또한 빨리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자산가치는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손실로 반영될 것이며 환차손 부분은 향후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손실로 반영되고 환율이 오르면 환차이익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일회성 비용 외에 고정비 부담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고정비 부담이란 삼성중공업이 가진 설비와 인력보다 수주한 선박이 적어서 남아도는 설비와 인력 유지를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설비를 팔거나 인력을 줄이는 등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쉽게 설비를 팔 수도 없을 뿐더러 향후 늘어나는 선박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인력이나 설비들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 설비와 인력 유지를 위한 고정비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668억 원이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일회성 손실로는 해양 클레임으로 360억 원의 손실 반영이 있었고 얼마 전에 인도한 BP 아르고스로부터 추가 공사와 인센티브로 5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성 비용 4,400억 원의 손실과 고정비 부담 668억 원의 손실을 합하여
5,068억 원의 손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6년간 적자가 지속되어 온 삼성중공업은 사선 유례없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주주가치 변동은 없지만 자본구조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선제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6년 연속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해 21년 3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62%로 증가했고 자본 총계가 자본금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부문자본 잠식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자본 잠식 해소를 위해 발행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주주가치 훼손 없는 자본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 발행가 5,000원인 액면가를 1,000원으로 감액하여 한 주당 차액인 4,000원을 잉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총 주식수가 6억 3천만 주이니 주당 4,000원 차액을 곱하면 약 2조 5천억 원 정도의 여윳돈으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것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결손금 1,452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감자로 발생한 2조 5천억 원으로 이 결손금을 해결하고 남은 2조 3,548억 원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감자와 더불어 유상증자 1조 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현재 높은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 진입 단계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보강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분 자본 잠식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부채 비율도 200% 미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삼성중공업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일까요? 계획했던 21년 매출 78억 달러보다 13억 달러가 많은 91억 달러로 올해 매출을 전망하고 있으며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팩트는 6년간의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지금 상태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사상 유례없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분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여 선제적으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한 해를 기점으로 업황 턴어라운드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삼성그룹사에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사명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삼성중공업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